글로벌 외신 브리핑 박지영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중국이 코로나19 사태를 두고 전례 없는 전쟁이라고 선포하는 등 중국 당국의 여파가 커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중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예상대로 대출 우대금리 LPR을 인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중국이 20일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 LPR을 0.1%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석 달 만인데요. 이번 인하는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중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나왔던 부양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날 1년 만기 LPR이 전달보다 0.1%포인트 내린 4.05%로 5년 만기 LPR은 4.75%로 기존보다 0.05%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인민은행의 공식 1년 만기 대출 금리는 4.35%로 유지되고 있지만 모든 금융기관은 이 LPR을 사실상 대출 업무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만큼 현재 LPR은 사실상의 대출 기준금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에서는 실질적으로 기준금리가 0.3%포인트 내린 것과 같은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후베이성에서 확진자가 처음으로 1,000명 아래로 줄어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후베이성에만 임상 진단 병례 기준을 확진 범위에 넣었다가 지난 19일에 다시 제외하기로 하면서 수치가 조정됐다고 밝혔는데요. 일주일 만에 통계 기준이 무려 2번씩이나 바뀌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역시 보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중국 국가위원회는 중국 내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후베이성에서 하루 동안 확진자는 349명, 사망자는 108명 각각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국가건강위생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치료 방안 최신판인 제6판에서 후베이성에만 있던 임상 진단 병례 기준이 삭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제5판에서는 이 임상진단 병례 기준이 추가되면서 적용 첫날 환자가 급증하는 등 충격을 안겼었는데요. 이처럼 통계 기준이 오락가락하면서 일주일 만에 2번이나 바뀌면서 통계 신뢰도에 대한 의구심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전체로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2,100여 명, 그리고 확진자는 7만 4천여 명에 달하면서 전역에서는 여전히 확산세가 심각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중국은 진짜 아시아의 병자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으면서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촉발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갈등이 점점 더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뉴욕타임즈로 살펴보시죠. 앞서 중국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이 비판적인 논조의 칼럼을 실었던 이 기사를 문제 삼아서 베이징 주재 월스트리트저널 기사 3명을 사실상 추방했는데요. 그러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언론의 자유를 거론하면서 중국의 조치를 규탄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역시도 강경한 어조로 반박했는데요.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는 폼페이오 장관이 언급한 언론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며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을 모욕하는 칼럼을 싣고 공공연하게 인종차별적인 제목을 달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걸핏하면 언론의 자유를 입에 올린다면서 도대체 한 국가와 또 민족을 모욕하는 글과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도 않는 행위가 미국이 말하는 언론의 자유인지는 모르겠다고 반문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이 다른 사람을 모욕할 자유가 있다면 이 모욕을 받은 사람도 반격할 권리는 있다고 항변했는데요. 한편 중국의 이번 조치가 바로 어제 전해드렸던 소식이죠. 미국의 중국의 관영 매체 5곳을 외교 사절단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중국은 법과 규정에 따라서 외신 기자 사무를 처리한다면서
이 악의적으로 중국을 비판하는 언론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현재 언론은 미국과 중국은 언론을 두고 격돌을 벌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 화웨이를 두고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가 이 화웨이를 사용하는 대신 유럽연합의 다른 업체를 사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로이터 통신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는 유럽연합은 이 5G 이동통신을 사용하기 위해서 중국 업체인 화웨이 장비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면서 에릭슨이나 노키아 또 삼성 같은 제품을 사용하면 된다고 밝혔는데요. 미 국무부 사이버 국제정보통신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리스본을 방문 도중에 이 기자들과 만나서 쉽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처럼 밝혔습니다. 부차관보는 민주주의 국가에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를 이용하는 것 말고는 이 위험을 완전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 좋은 소식은 에릭슨과 노키아 또 삼성이 이 화웨이와 같은 이 수준의 장비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미국은 이 5G 통신망 구축 사업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할 경우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이용될 수 있다면서 동맹국들의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를 촉구해 왔죠. 하지만 이런 압박 속에서도 영국은 화웨이 통신 장비 사용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고 또 유럽연합 측도 회원국들이 자체적으로 화웨이에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글로벌 외신 브리핑 1부에서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